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어젯밤 주요 소식만 짧게 훑어본 뒤에 불장 때 써먹을 만한 매도 노하우도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어젯밤 뉴스를 보시면 갑자기 그것도 자동차에만 25% 관세를 때렸다고 하면서 주식과 코인이 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모든 유튜브의 썸네일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건지를 제가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우리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비트코인의 15분 봉인데요. 단타를 치지 않는 이상 사실 볼 일이 별로 없지만 판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젯밤 12시, 3월 27일 12시 무렵이 요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밤이 되자마자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다가 최하단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게 거의 활용 정점을 찍으면서 최저점을 기록했죠. 그마저도 사실 그렇게 엄청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아무튼 최저점에는 이 뉴스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좀 또 올랐었죠. 그러다가 자동차 관세가 언제 나왔느냐? 계속 발표를 한다 했는데 미뤄지다가 거의 뭐 아침이 다 돼서야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 20분 경에야 자동차만 그것도 동그라니 25%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관세로 인한 하락을 찾아보자면요. 뭐 요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요 정도. 뭐 0.5% 될까 말까 합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마저도 아침 기준으로는 이렇게 찍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다수뉴스에처럼 하락의 이유가 관세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나스닥, 특히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뭐 5%, 6% 하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관세가 영향을 미쳤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4월 2일 날짜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런 좀 울퉁불퉁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동차는 25%, 뭐 EU에는 20%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거쳐가는 기간이다. 4월 2일 이후로는 오히려 뭐 울퉁불퉁 그때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본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 저도 이상했던 게 분명히 한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동차랑 반도체랑 의약품을 묶어서 며칠 내 발표하겠다. 분명히 묶어서 한다 발표를 했는데 생뚱맞게 자동차만 그것도 25% 관세가 기습으로 됐거든요. 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제 예멘 반군 후티라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한다는 한 이제 채팅방에 스캔들이 났었거든요. 요거를 덮으려고 이제 부랴부랴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군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고 반군,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후티 반군을 공격한다. 전투기로 공격한다. 몇 날 며칠에 뭐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 기밀인데 이게 한국으로 치면 채팅방에서 뭐 이 벤스 부통령, 국방부 장관, 뭐 백악관 담당자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채팅으로 몇 날 며칠에 거기 때려 뭐 이렇게 전투기로 때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론에 왜 밝혀졌느냐? 그 채팅방에 우연찮게도 잘못 초대된 분이 있었어요. 한 언론사의 편집장이 거기에 잘못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는 이거 장난인 줄 알았답니다. 그렇죠. 뭐 벤스,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예멘 어디 때려 막 하니까요. 근데 그때 몇 날 몇 시에 실제로 거기에 공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런 군사 기밀을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요거 밝혀졌으면 그 전투기들 아마 다 박살 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덮으려고 기습적으로 자동차만 했다는 이제 썰이 있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4월 2일까지는 아마도 20% 내외로 뭐 여기저기 관세를 매기면서 뭐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 20%냐?
예전에 스티븐 비란 보고서에서 각본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20%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미란이 형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보다 더 높이 때리면은 이제 미국도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25% 부르고 선물 가져오면 20% 해줄게. 그리고 이것보다 낮으면 미국 체면이 좀 안 서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쪽 내외로 서지 않을까. 뭐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트럼프는 지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 한 증거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해서 한 보수 쪽, 그러니까 트럼프 쪽 보수 쪽 신문이 있는데요. 여기서조차도 대서특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의 유포리아, 뭐 천국이 오는 줄 알았더니 죽겠다는 거죠. 보수지조차도 잘못 뽑았어. CEO들과 투자자들이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 뉴스가 있지만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 본론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보자들을 만나면 몇 가지 코인 투자 전에 부탁을 합니다. 비트 이더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장시까지 바이더딥을 하시고 안 팔 자신 있느냐? 마지막으로 내일 당장 반토막 나도 더 살 수 있느냐? 혹은 놀라지 않을 수 있느냐? 뭐 반토막 그냥 하루아침에 날 수 있잖아요. 특히 알트코인은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보자들을 위한 자료를 제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지금도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제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절대 겪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요 4년의 농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수확 시기가 너무 찰나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아직 수확 시기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수확 시기가. 자, 4년을 기다렸는데 계속 단타를 친다?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짧게 끝나는지를 계속 강조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3년도의 비트코인인데요. 마지막에 얼마나 크게 오르는지를, 그러니까 2013년 비트코인이니까 그냥 웬만한 알트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009년부터 사실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13년도 말쯤 돼서 이제 불과 3달 만에 150불짜리가 750불까지 4배가 올라갑니다. 이 3달이 4배가 올라가고요. 더 뒤로 당겨보면 마지막 2달 동안 역시 3.5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때를 놓치면 위험하다. 정말 큰일 난다. 자, 17년 말로도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구간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까? 자, 2014년부터 17년 10월까지 비트코인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말 지겹디 지겨운 거의 만 4년을 다 채웠네요. 뭐 마운트 곡스 해킹도 있었고 아무튼 지지부진하다가 이때도 역시 마지막 3달을 남겨두고 6,000불짜리가 2만 불까지 이때만 해도 이제 덩치가 조금 커졌거든요. 근데 3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마지막에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단타 치는 사람들이요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급등을 할 때. 만약 이때 안 들고 있었다 지금까지 번 소득의 수익의 4분의 3이 날아가는 처참한 광경을 4년 만에 겪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년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21년도 이때는 이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시기인데요. 역시나 재미없습니다. 18년, 19년, 20년도 11월까지 재미가 없다가 누구나 다 아는 21년도 4월 불장이 왔었죠. 한 3개월 정도 만에 2만 불짜리가 무려 6만 불까지 덩치가 이렇게 커질 대로 커졌는데도요. 뭐 순식간에 3배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올랐겠죠. 자, 반대로 이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단타를 치시거나 심지어 이때 들어왔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실은 99% 이상이 이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말고 우리가 좋아하는 알트코인을 한번 가보시죠. 이 구간에 보유하지 않았다면 도지라는 코인이 있었죠. 이거는요. 도지라는 코인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코인입니다. 2013년도부터 존재했어요.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보다 더 오래된 코인이에요.
물론 뭐 0.0000001원부터 계속 재미없게 살다가 한 남자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갑자기 폭발을 했었죠. 13년부터 정확히는 21년도 4월까지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가 그 한 남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죠. 도지 파더가 뭐 SNL 뭐 TV쇼에 나와서 뭐 난리를 치니까 4월 14일부터 3주간에 90원짜리가 9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3주 만에 10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알트코인이에요. 이 마지막에 10배를 올라가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4년을 기다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 안 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사죠. 뭐 샀다 팔았다 하는 분이 10배를 어떻게 참습니까? 이미 뭐 10%, 20%, 30%대 다 팔고 떠날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이 구간에 만약 들어왔다. 정말 대참사죠. 이거는 900원 아직도 회복 안 됐습니다. 4년을 혹은 8년을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코인입니다. 리플. 뭐 거의 애증의 코인이죠. 뭐 다 이 레파토리는 다 동일합니다. 18년도부터 21년도 3월까지 정말 재미가 없었고요. 사실 올랐다고 하는, 남들은 다 파티를 했다는 21년 4월 달에 사실 리플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불과한데 그것도 센 거죠. 2주 만에.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2주 동안 한 790원짜리가 2,500원까지 3배 올랐습니다. 3배 올랐는데 리플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애기 못난 놈. 뭐 이런 거죠. 요게 욕은 다 먹었습니다. 왜냐면 뭐 도지다 뭐다 뭐 비체인이다 다 뭐 10배, 20배, 뭐 40배, 50배 가는데 얘만 3배 갔거든요. 물론 직전 가격에서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간 놈도요. 그냥 한 3, 4배는 기본으로 마지막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런 가격이 아니라 직전 가격에서. 그쵸? 이게 뭐 샘플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나 리플은 17년도를 좀 주목을 해 주셔야겠죠. 왜냐면 4주 만에, 이게 주봉인데요. 1주, 2주, 3주, 4주 만에 250원짜리가, 사실 250원이요. 이때도 250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 250원 근처에서 노는데 17년도에도 250원, 뭐 200원에서 놀았어요. 이게 한 달 만에 무려 4,925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뭐 한 20배 올랐네요. 한 달 만에 20배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단타를 치낼 만에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높았을 때 이제 뭐 사시는 분들, 뭐 2,000원, 3,000원, 4,000원에 사신 분들이 이제 엄청 한국에서 많이 나오면서 6년에서 7년까지 물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올랐었잖아요. 그때 뭐 탈출을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론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단타도 치고는 싶고, 즉 수익을 좀 확정도 보고 싶고 장기 투자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렇게 저도 유쾌하진 않지만 차선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뭐 하이브리드 전략, 딴 돈만 가져가 전략인데요. 자, 제가 가장 좋게 생각을 하는 전략은 그냥 고점 근처까지 뭐 여러 시그널을 통해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뭐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 뭐 빨랫줄을 널어 놓는다든지 이 전략을 저도 쓸 것 같고요. 가장 좋다 생각이 들매도 왜 그럼 딴 돈만 가져가를 소개를 하느냐? 단타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단타는 이거 하시면 진짜 안 돼요. 단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단타하지 마시고 딴 돈만 가져가 전략이 그래도 단타보단 낫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 기다린, 내가 샀던 가격에서 2배에서 3배까지는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배, 3배가 뭐냐, 뭐 20%만 올라가도 파는데 이러면 이거는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이렇게 몇 배가 올라갈 때마다 딴 돈만, 사실 그 타짜 영화에선 딴 돈의 반만 가져가잖아요. 우리는 딴 돈 전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딴 돈만 가져가 전략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한번 듣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해를 위해서 XRP라는 코인을 500원에 샀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오래되신 이제 분들의 평균 단가는 보통 600원에서 700원일 겁니다. 그러나 가격을 좀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500원에 내가 샀다 생각을 해주시고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500원이 1000원이 됐나요? 몇 배가 됐습니까? 2배가 됐죠. 이게 업비트 창에는 100%라고 찍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배가 됐으니까 원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수익 후에는 얼마입니까? 100% 이익 봤으니까 2배가 돼 있겠죠. 자, 그러면 2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은 그대로 업비트에 놔두고, 즉 반은 남기고 반은 현금화해서 인마이 포켓 완전히 뭐 K뱅크나 다른 데로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2배가 됐지만 원금은 그대로 여기에 남아 있고요. 수익화된 100만 원은 어딘가에 내가 빼놨다. 그 뒤로 이제 1000원짜리,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를 난 그대로 들고 있고요. 평균 단가는 500원짜리인 거죠. 근데 가격은 지금 1000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1000원짜리 가격이 1500원이 됐습니다. 몇 퍼센트 이득을 받나요? 아까 기준으로는 50%밖에 안 됩니다. 1000원이 1500만 원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150만 원 된 거죠. 그러나 내 업비트에는 몇 퍼센트가 찍혀 있다? 200%, 즉 3배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 평균 단가는 500원에 지금 100만 원어치를 샀던 거잖아요. 그래서 500원이 1500만 원, 1500원, 그러니까 3배가 됐으니까 수익금은 100만 원에서 150, 50만 원이 됐으니까 이 50만 원을 따로 또 인마이 포켓으로 어딘가에 빼놓는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500원이 2,000원이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굳이 따지면 33%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 직전 그 수익화한 구간 이후로 보면요. 그러나 그래서 100만 원이 133만 원이 됐지만 처음 가격, 여전히 내 평균 단가는 500원이에요. 그래서 업비트에는 300%라고 찍혀 있겠죠. 그래서 100만 원은 또 남겨두고 33만 원은 따로 또 빼놓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거의 5,000원 가까이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쭉 해놓은 겁니다. 즉 500원에 내가 샀던 가격이 5,000원까지 거의 10배까지 갔었죠. 계속 나는 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판돈은 좀 저렴한 표현, 뭐 딴 돈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내 판돈은 100만 원이고요. 계속 현금화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아직 그 100만 원은 계속 업비트에 있는 채로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익화를 한 돈은 283만 원. 1억을 넣었으면 2억 8천을 벌어 놓고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눈치를 채실 게 이게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가만 따져보면요. 폭등할수록 오히려 손해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2배 때 100만 원 빼버리고 3배 때 50만 원 빼고 4배 때 33만 원 빼고 폭등을 할수록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왜 소개를 드린다? 보통은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8배, 10배가 뭡니까? 그냥 10%, 20%, 30%는 팔고 떠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배, 3배, 4배라도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뭐 엄청난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줄먹, 뭐 줄 때 먹자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익을 확정하려는 이 근질근질한 손을 고려한 뭔가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드신 분들도 내가 산 가격에서 2배, 3배까지는 좀 참아가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5년도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4년 만에 이 오는 짧은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톨라니도 얘기를 했었죠. 밀을 하락했을 때 들고 있지 않은 자는 올랐을 때도 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4년마다 오는 짧은 상승의 시기를 샀다 팔았다 하다가 다음 4년간을 고통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